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몰수 폐쇄 등이 가져올 이 국제적인 어떤 관계, 북한에 대한 제재에 관한 부분, 그리고 한국 총선에 대한 영향 등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10일날 미 상원에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미 통과된 하원법과 더불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북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런 강경한 제재 법안이 이렇게 지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와 거래하는 기업,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기업,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과 국영기업, 즉 북한과 거래하는 이런 부분이요 주요 이 제재의 범위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결국은 의회가 정확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의 범주를 규정하지 않고 이 오바마 행정부에 사실상으로 이 백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미국 정부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대북 제재가 고강도의 이 채찍이 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부분이 미국 정부의 의무 조항이 아니라 그냥 오바마에게 맡겨버렸는데, 오바마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과연 이란하고 했을 때에 했던 그런 강한 제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이 오바마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북한하고 제일 많이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기업, 정부, 개인이요. 그럼 이런 이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르면요. 그래야 이란에 대해서 했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완벽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한국이요, 이란에 버스도 수출 못했습니다. 트럭도 수출 못했습니다. 군수물자로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던 이란 돈이 몇 조가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찾아가지도 못하게. 정말 강력한 제재를 했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한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제재해야 의미가 있는데 중국을 제재를 못하니 이란에 했던 거에 10분의 1이라도 되겠느냐. 그럼 왜 중국에 대해 제재를 안 하느냐.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중국은 또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임기 말년에 오바마가 자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중국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하겠느냐. 연 1억 달러 현찰이 북한에 유입되는 개성공단을 놔두고 미국이 희생만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안 할 거라고 보였던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요. 근데 이제 한국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럼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이란과의 같은 정도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준수해라고 할 것이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입장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시진핑이나 오바마 둘 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립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7일날 쏜다는 거 뻔히 듣고 알고 있으면서 5일날 전화해가 립 서비스 했습니다. 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체면치레나 하자. 그리고 제재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북한의 경제는, 이란은 이 70%가 석유 수입입니다. 석유 팔아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확실했는데, 북한은 숨어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이란이 100이라면 북한은 그 10분의 1도 훨씬 안 되죠. 그 적은 부분 중에서 일부는 밀무역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북한의 무역을, 돈줄을 제재한다는 것이 효과가 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31일 3월 31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뭐 사드가 배치된다. 끝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뭐가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계산 다 했습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도발은 심하게는 못할 거다. 중국이 북한의 원유를 쪼아버릴 거다. 마지막에 쥐고 있는 카드가. 그래서 북한이
이 쪼아버리게 되면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못할 거다. 이래 이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요, 지금 3년치 식량을 이런 그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 뭐 민간인이야. 너가 알아서 먹고 살든 뭐 죽든 마음대로 해라. 군인은 내가 3년치 미리 살릴 거 있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자금도요, 한 20조 있어요. 개인 비자금도요. 그 돈 갖고 한번 쪼아봐라. 그래, 내 사고 대행으로 한번 칠게. 그러니까 북한이 한번 보십시오. 연평도를 만약에 기습으로 점령을 한다. 여의도에 이 한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나 테러를 해버린다.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협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서로 다다닥 쏘고 하겠죠. 서해 5도에 있는 한 섬을 기습 점거해서 거기 있는 민간인이나 군인을 상대로 인질로 삼아서 북한이 버틸 때, 장기간 버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국제사회는 다 달라들 겁니다. 아, 전쟁 나지 마라. 서로 좀 많이 쏘고 하겠죠. 뭐 DMZ 때에서 또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치고받다가 한 2시간 만에 써도 될 거예요. 미국도 말리고 중국도 말렸어요. 서로가 좀 많이 다쳤습니다. 자, 이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한반도. 이렇게 시끄러워질 겁니다. 한국의 정시나 한국의 각종 금융은, 한국의 외환시장은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너희 그만해라, 더하면 기름 안 준다, 이런 정도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요, 중국이 북한을 사전 제재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쳐놓고 협상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고, 자, 그쯤 됐을 때 우리 남측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남 갈등이 일어나서 전쟁 위기를 자행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제가요, 정부 보고 지금부터 굉장히 잘 준비해라. 이것이 반드시 총선에 유리하게 보수 진영에 돌아가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된 행동밖에 할 수 없지만 상대는 우리 행동을 보고 두는 수가 기상천외한 기습적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방을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국제법을 고려하지도 않고 저 마음대로 깡패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깡패한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게 북한이 예측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이것이 과연 선거에 유리하게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3분의 2가 찬성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북한의 도발과 더불어서 그 도발이 그냥 뭐 목함질의 도발이나 뭐 짧게 그냥 포 몇 방 쏘고 연평도 포격이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그런 도발을 하겠습니까? 장기간에 지그시 골병이 들어가는 형태의 도발을 하고 순식간에 벌어진다면 그 충격이나 타격이 상당히 깊은 도발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해 나갈 만한 이 탄력성과 융통성과 지혜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여태까지 외교 안보 라인이 보인 행동을 보면 지극히 가볍기 그지없었고 위에만 쳐다보면서 전부 복지부동하고 머리에 생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에서 이 북한에 대한 개성공단 중단 같은 초강경 조치가 득이 될 건가? 이 부분에서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즉 불안이 가중되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초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한 것이 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요, 언론의 제목이 통일대박 외치고 통일 걷어찼다, 이런 제목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요. 그동안의 햇볕 정책이니 DJ 독트린이니 노무현 뭐 정신 개성이니 이러면서요. 개성공단이나 북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북한 편을 드는 집단들이 제가 볼 때 40%는 있습니다. 선동이 잘 되면 이 40%가 60%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왕 일을 벌렸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고 중국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국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오바마가요. 한국 편을 들어서 확실한 제재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바마는 본질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적 인내, 스트라테직 뭐 인톨러런스요. 그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도요. 기찬을 따름일 겁니다. 내 임기 다 돼가는데 왜 북한과 관련해서 내가 일을 벌이냐. 미국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요. 말은 세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책임져라. 너네들은 왜 공짜로 묻고 무임승차하면서 중국이나 기웃거리냐. 내가 되면 한국도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럽니다. 아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9천억이 많다고 떠들뜰 때가 꿈이었나 싶을 때가 올 겁니다. 자, 우리가요 스스로 정신 못 차리면서 우리를 도와줄 정말 끝까지 도와줄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도 이제 급하지요. 일본이 아베라도 우리 좀 도와줘. 그러면요 여태까지 뭘 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 일본하고 뭘 군사적으로 도와줘요? 정말요. 이 앞으로 이런 어떤 지난번에 뭐 통진당 해산이나 2013년에 있었던 뭐 개성공단 철수나 이런 때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신의 한 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수 잘라서 총선도 이기고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지지율도 올리고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완전히 도와줘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가겠다 이런 부분도 참 본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굉장히 장기화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 간헐적으로 아주 깊고 따끔하고 아프고 예상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해 가면서 지금 어려워져가는 경제를 또 붙들어야 되고 내부에 있는 남남 갈등들 시끄러워지는 장기화돼 가면 시끄러워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을 또 관리해야 되고 정말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야지 쉽게 이것이 찬스다 총선 대선에 유리하다 이러다가 진짜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북한의 핵에 의해서 모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해구사만 믿고 이렇게 갈 수 있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미국의 한반도에 수백 기까지 있던 핵들이 92년에 다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해구산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해구산의 보호가 유사시에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 다시 들려올 전술 핵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대체 북한한테 이 핵으로 만약에 한 방을 먹게 되거나 위협을 당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이 뭐냐라고 정확하게 미국 측에 요구를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반도에서 만약에 북한의 핵에 공격이 있다든지 핵 위협이 있을 때 과연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 본토가 공격 안 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핵을 가지고 대응을 해줄 건가? 그것도 저는 사실상 의문인 겁니다. 말뿐인 것이 해구산 보호입니다. 자, 이제요 너무요 뭐 우리가 북한이 저러면 우리가 세게 나가면 북한이 꼼짝 못한다. 북한은 뭐 우리보다 뭐 경제력도 떨어지고 우리 뒤에는 뭐 우방이 있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요. 진짜 우방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우방이 여기 깊숙하게 끼어들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핵 우산이 있는지
우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닐 우산이라서 비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구멍 뚫린 비닐 우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